그 스포츠 과목 같은 경우는 사이버 강의가 도입되면 되게 좀 타격이 크겠네요. 굉장히 제가 이번에 수영 강의를 원래 제가 이제 들었어요. 수영 강의를 들었었는데 수영 사이버 강의. 제가 평형 수업을 한 거예요. 평형 수업을. 아 평형 사이버 강의. 저는 최근에 맞아. 유가가 그렇게 된 걸 보면서 맞아 마이너스가 됐죠? 네, 이건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일이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공공잡 드디어 또 돌아왔습니다. 동매경 씨도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 한 번 또 모셨는데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공부하고 있는 고성덕이라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시장경제 전문가 고성덕 씨 모시고 오늘 하찬이십니다. 재밌는 이야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그렇죠. 또 다른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없나요? 저도 이런 건 좀 처음이어서 약간 떨리긴 하는데 좀 떨린다? 있으면 또 긴장 풀리니까 그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모여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이버 강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뜨겁죠. 대학교 안에서도 사이버 강의를 지금 유지하느냐, 혹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만하고 오프라인으로 언제 돌아가느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난리입니다.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신 상황이죠? 저 지금 조교로 하고 있는 수업에서 실제로 수업을 촬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듣고 있는 수업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사이버 강의로 이제 쌍방향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를 녹화해서 학생들한테 그냥 배포만 하는 건가요? 교수님마다 다른 분이 계신데요.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경우로 아예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걸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PPT에다가 자기의 목소리만 삽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시는 형식으로 강의를 마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과제를 그냥 많이 내주는 형식 아니면 그냥 자기가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강의를 볼 때 그냥 정리 같은 것들을 진짜 좀 세세히 풀어주는 걸로 강의를 마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되게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로 있고 앞으로 사이버 강의가 이제 대세가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우리 어릴 때도 강의가 많았잖아요. 그럼 혹시 기억에 남는 강의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 강의라고 하면 우리는 사이버 강의라는 말보다는 인강이라는 말을 사실 표현하죠. 인강이라고 그러는데 중학교 때는 인강을 들을 일이 사실 거의 없었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대입을 위해서 이제 소위 인강이란 걸 좀 많이 들었던 우리 세대는 지금도 많이 들을 테지만 우리 때부터 이제 점점 더 인강이 커졌던 세대인데 우리도 인강을 진짜 많이 들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SNS에도 진짜 전설의 짤로 도는 그 한국지리 선생님이 계세요. 한국지리? 그 이과 친구들도 심지어 이분의 강의를 웃으러 들으러 오는 이기상 선생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기상 선생님. 이쪽 분야로는 강사분들 중에 최고입니다. 최상급 이제 노가리. 진짜 그냥 수험 생활에서 오늘 웃어야겠다 싶을 때 이분 강의는 그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시면 몇 분짜리 편집을 해놓은 게 웃긴 부분만 편집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봐도 진짜 웃긴 것도 좀 있고 또 좀 인상적이었던 강의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분은 3시간 강의를 하면 30분 그다음에 90분 그다음 이렇게 끊어서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30분 하고 맨날 아이스크림 먹자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강하시는 상황에서 그래갖고 나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 인강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 같이 아이스크림을 들으면서 현강에 있는 학생. 이런 게 또 약간 추억이랄까 그런 게 좀 기억이 남네요. 그런 선생님이 계셨군요. 저는 제 경우는 이제 버스에서 이제 학교 통학할 때 버스를 오래 탔는데 버스에서 이제 PMP로 인간은 또 PMP 많이 썼죠. 그렇죠. 아이스테이션 뭐 이런 친구들 기억나죠.
와, 토론을 못 하겠어. 지금은 추억에 사라진 잠겨가지고. 지금은 사라진 그 이름 그쵸. PMP. 막 아이오디오 막 조그만 어떤 PMP도 있었고 맞아. 조그만 MP3 같은 거에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PMP에다가 이제 인강을 넣고 다녔는데 저는 근데 좀 웃겼던 게 제 친구랑 둘이서 이제 같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할 게 없고 재미가 없다 싶으면은 그 인강 보던 그 PMP가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요리왕 비디오 전 세트 전 에피소드를 다 넣어놨었어요. 지금 버스에서 인강 들었다고 해갖고 와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버스에서도 듣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다가 저녁에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밥 먹고 나서 졸리다 하면은 그 요리왕 비력을 2배속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찔리거든요. 한 배속으로 그냥 돌려보면 수험생인데 이거 봐도 되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1.5나 2로 돌려가지고 막 쭈르륵 막 지나가요. 막. 미드 그렇게 본 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쓰고. 미드를 맞아. 미드를 그렇게 본 애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영어가 안 나와 그러니까. 배속으로 보면 들리나? 호로록 이렇게 들리는데. 애들이 자막만 이렇게 그러니까 심지어 통합 자막도 아니잖아. 한글 자막이잖아. 그러면 그냥 국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PMP로 진짜 뭐 많이 봤는데. 맞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심슨 전 에피소드를 다 갖고 다니면서 보던 친구가 있었어요. 꼭 그런 애들 꼭 있고 야, 맞아. 원납을 또 좋아하는 맞아, 애들은 원납을. 엄청 많죠. 또 우린 또 원납을 해야 되는지. 토론 못 하겠는데 이거 너무 추억에 잠겨가지고. 넘어. 얼른 넘어. 얼른 넘어가야겠네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대학교의 사이버 강의 학기 운영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죠. 이제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좀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이버 강의를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사실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게 낫다? 이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불가피했지만 잘한 선택인 것 같고 여건이 되는 한 얼른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여건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촬영한 시점에서는 코로나 환자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계약을 했다가 큰일이 한 번 났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부 당국에 맡기는 게 좀 맞다고 개인적으로 좀 보는 편인데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한테 더 익숙했고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같이 맞닥뜨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준비된 상태였다면 혹시도 모르지만 진짜 코로나라는 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충격을 크게 맞았던 건 맞으니까 그쵸, 그냥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사실 시작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태인 거니까 얼른 정상화가 되는 게 좋다고는 봐요. 좋다. 그러면은 추후에도 이제 사이버 강의가 뭐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대학 캠퍼스 자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면 좋지만 앞으로는 사회 캠퍼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권리로 해가지고 사이버 강의를 아예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도 보니까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몇몇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복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얘기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해 보자면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이제 전공 수업이 있고 교양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도 있고 실기 수업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들 알겠지만 이제 대학에 다니시면 대학 저학년 때 전공 기초 과목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전기, 전심 여러 가지가 있죠. 학교마다 부르는 이름은 그죠, 약간 그죠. 정도 다르겠지만 그죠. 개론 수준의 수업은 상당 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이번에 이제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양상을 볼 때 학교에서 내려왔던 지침 중에서 실제로 나와 있는 OCW 강좌를 이용해도 좋다. 오픈 코스웨어에 있는 거를 이용해도 좋다라는 지침도 내려왔었어요. 직접 강의를 하시지 않고 링크를 걸어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방법을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개론 수준이라고 하면 이미 어떤 전공 안에서 체계가 이미 다 잡혀 있는 거고 거의 논란의 여지가 아주 적은 부분만 그리고 이 전공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업인 건데 이 정도 단계라면 이제
그 분야를 진짜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 한두 명의 강의가 혹은 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각 대학에서도 뭐 큰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론 수업을 여러 교수님들이 여신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진짜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한두 명에게 이런 걸 몰아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몇 과목에 대해서는 진짜 온라인이 큰 효과를 얻을 것 같고 이게 진짜 더 지속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근데 점점 더 고학년 과목으로 가고 대학에서 배우는 게 점점 더 세분화되잖아요. 그렇죠. 뭐 실기 평가가 필요한 부분도 같이 그다음에 접목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별로도 이제 전공도 경제학을 예로 들자면 뭐 세금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그 하면 안에서 이제 세부 전공. 주식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연구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점점 더 세부 전공으로 가면 이걸 과연 대면 수업이 아니고서 할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대학원 과정을 과연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대학이 이제 연구 중심으로 나가게 된다면 캠퍼스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강의라고 하면 근데 이제 정형화된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인간이 배우는 거가 비대면으로 완벽하게 대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서 대학이란 캠퍼스 자체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뭐 저도 맥락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요. 수강 신청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우리 학부 때 생각해보면 엄청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수업 하나 들으려고 막 아침에 PC방 가서 제 학교 서버랑 제일 가까운 그 반경의 PC방에 저는 가서 막 6시간 정액 이런 거 그 새벽에 다 끊어놓고 뭐 게임 같은 거 잠깐 하다가 이제 한 5분 전쯤에 이제 내비 타임 그거 켜놓고 거기에서 이제 또 접속할 준비 다 해놓고 막 단축키 확인하고 근데 이렇게 했던 것들은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물리적인 환경에서 자리 좌석을 이제 배정을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건 확실히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필요한 수업 이런 정도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수업들은 다 돌리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이나 어떤 뭐 시기를 중요시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예술 계열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캠퍼스 내에서 특정 일부 건물들과 학교 자치단체들을 위해서 몇 개의 건물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아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어떤 뭐 디자인이나 뭐 제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PC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같이 밤을 새야 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보면 팀플이나 어떤 실습이나 이런 거는 모여서 하는 게 효율이 더 많지만 사실 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내 통학 시간이라든지 내가 일어나서 준비해놨고 거기에 가는 시간 그리고 공간에 차지하는 여러 가지 편익을 고려해봤을 때 애초부터 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대처해도 될 만큼 그러니까 대체되어도 될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캠퍼스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는 예를 들어 지금의 100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치면은 지금 캠퍼스에서 못해도 저는 한 60% 이상은 뭐 상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환원해버리고 체능이나 일반 부분들을 제외한 강의 같은 경우 뭐 소위 말하면 경제학 같은 경우도 팀플이 거의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경제학 팀플 거의 없죠. 그렇죠. 특히 학부 수준에서는 특히 또 개인이 혼자 공부를 하면서 뭐 CPA 준비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뭐 공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습이 많다 보니까 직접 사람과 대면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배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는데 이런 좀 문이과 예체능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을 해서 좀
아예 사이버 강의를 이제 없애지는 말고 아예 대체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대체를 하고 캠퍼스도 좀 줄이거나 그러니까 줄이지 못한다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화나 인프라를 다른 곳으로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래에 좀 실현이 그래도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온라인 강의가 이제 점점 더 보편화가 되면 분명히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학 자체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환원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60% 전체 다 환원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연구를 위한 그 인프라 재원이나 이런 거를 위한 뭐 상업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상징적인 연구를 위한 제반 시설이나 이런 걸로만 남겨두면 나머지는 다 놀게 되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뭐 그쪽에서 뭐 수익 구조를 맞춰서 뭐 기숙사를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숙사도 이제 앞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이제 다 이제 초월해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로 쓰던 그 건물들도 외체능이나 어떤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그 할애하는 부분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캠퍼스라는 개념 자체가 나중에 좀 모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은 다른 부분에서 지적해보고 싶은데 약간 논의를 살짝만 비껴가서 가면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에서 재택근무를 몇 번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재택근무를 위한 환경은 이미 갖춰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서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굳이 회사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힘겹게 통근 시간을 지출하면서 회사로 갔던 거에도 그런 거에는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공간 안에 모여서 다 같이 커뮤니케이션 아래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게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 간의 커넥션 사이에서 어떤 게 나타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많은 지하철을 탄다고 하면서 통근을 하면서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회사로 나가는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학교 교육 현장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왜냐면 지금 OCW에 있는 강의들로만 해도 충분히 대학들의 정규 교육 과정들을 전부 커버할 정도의 강의가 이미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는 이유가 인간이 어떤 거를 교육받고 어떤 거를 배우는 방식 자체가 인간이란 부분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건 분명하겠지만 배우는 방식 자체가 누군가의 교감을 통해서 어떤 저 사람이 하는 설명을 듣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하고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대체가 될까? 그리고 정말로 온라인으로 다 대체가 될까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막 5년, 10년 안에 바로 다 대체돼야 돼. 이거는 절대 아니고 근데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이 오프라인 수업의 어떤 효용이 이제 온라인 수업보다 더 효용이 높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이제 교감이 필요한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교감이 필요한 소위 말하는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뭐 질의응답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진짜 여기 학업의 뜻이 더 많아서 또 뭐 소위 말하는 지금 학교가 이제 뭐 취업 뭐 사관학교처럼 돼버리긴 했지만 여기에서 내가 좀 좋은 성적 아니면 좋은 어떤 영구적인 어떤 과제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메일로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든 그런 거는 이제 또 추후에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 걸 막고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개인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더 딱 맞아서 찾아 들을 수 있게 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보단 이 사람의 수업이 나한테 더 맞네 이런 것들을 더 찾으면서 더 다른 사람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사람한테 또 던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어떤 효용성이 훨씬 더 높지 않느냐 라는 저는 그 단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싸강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부정행위가 좀 너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 개인이